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P투자연구소의 임성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이고요. 코드번호는 095700입니다. 현재 시각 6월 30일 수요일 4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 이번 영상, 최근에 이제 제넥신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좀 공을 들이면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댓글 같은 경우에 한 2분 정도가량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국산 백신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솔직해서 믿음이 간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뱉은 말인데,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지.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 마감을 했어요. 약 2%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차트 관점으로 또 말을 하고, 오늘 나왔던 이슈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고 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기침이 장난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뉴스가 좀 달렸는데, mRNA, DNA, 하이브리드 백신 기술 특허 출원 소식에 1.93% 상승한다. 2시 45분에 나온 기사고요.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는 친절한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DNA 백신 플랫폼의 메신저 리보 핵산 복제 및 증폭 시스템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백신 기술을 SL 백시젠과 공동으로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라고 밝혔고, 이게 이제 GX19N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한 5, 600명? 이렇게 하다가 확진자 수가 오늘 거의 800명 근처까지 왔어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성으로 한 번 정도는 좀 작용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겐지스강 수면 위로 시체가 둥둥 떠다닌다, 이런 뉴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사망 시신들이 떠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근데 제넥시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진행을 하죠. 인도가 여기 있으면은 인도네시아는 한 이 정도 있어요. 바다 건너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산 코로나 백신 비교 임상 구체화로 개발 속도 DNA 백신도 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 세계 허가 안 된 DNA 백신 다른 플랫폼 대조 백신 사용 시험자 수 기존 수만 명에서 4천 명 가량으로 대폭 감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뉴스 플로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읽긴 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IND가 되었죠. IND가 되었고,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이랑 비교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고, 근데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도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주도주 중에 가장 대장주였다라고 최근에 가장 대장주죠. DNA 백신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에 완료된 백신이 없다. 이를 위해 시약처는 다른 플랫폼의 대조 백신을 사용해도 비교 임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조 백신은 시험 백신과 플랫폼, 제조 공정, 면역학적 기전 등이 유사한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플랫폼의 대조 백신을 사용하는 경우 시약처와 사전에 논의할 수 있다. 이게 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기사가 뭔가 좀 쓰다 많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비교 임상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랑 비교 임상을 한다. 셀리드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이랑 비교 임상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비교 임상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방역을 잘했잖아요. 방역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임상시험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개발이 완료된 백신사들의 그 백신과 비교 임상을 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됐을 때 원래는 임상을 하는데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를 한다라고 그래요. 임상 3상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 임상 3상 비용으로만 8천억이 들었대요.
거의 1조 원이죠. 1조 원. 천문학적 돈이 드는 겁니다. 임상 3상에. 근데 그거를 이제 비교 임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돈이 이제 덜 들겠죠. 당연히. 이거에 뭐 최소한의 한 10분의 1이나 그것보다 조금 위에 있거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비교 임상이랑 하게 되면은 그 WTO인가? 거기랑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나라들이 비교 임상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줘 버리면은 실제 우리나라에서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단점입니다. 이제 비교 임상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다른 나라나 아니면 WTO나 이런 데랑 좀 얘기를 계속해서 나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만 하게 되면은 이제 수출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수출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좀 아마 추후에 지금 이제 좀 글쎄요, 논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냥 비교 임상을 안 하고 다른 나라 뭐 인도네시아랑 국내에서 한다라고 했었죠. 예전에 3만 명 대상의 임상 3상을 제넥신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면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3만 명이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임상을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진짜 천문학적인 부담, 네, 임상 비용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 드는데, 뭐 어떻게든 이제 줄이려고 하겠죠. 예. 이게 뭐 그냥 누구 집 딱 땅 파면 나오는 돈도 아니고 8천억이란 돈이. 그래서 임상 3상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하면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1만 명 대상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비인상 비용이 여기서는 좀 적게 든다라고 느꼈거든요. 500억 원? 500억 원이면은 1만 명. 네. 한 2천억 정도는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인도네시아 최대 제약사인 여기와 임상 2상, 3상을 추진하는 부분들, 그래서 각각 50%씩 돈은 있어요. 제넥신이 느끼는 건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근데 이게 돈을 들여가지고 임상을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1차적으로는요. 1차적으로는 임상 성공을 했어. 그러면 다행입니다. 1차적으로 다행이죠, 완전. 어쨌든 그러면 팔 수 있게 되었으니까. 팔 수 있게 되니까 다행인데, 여기서 실패하면은 이 기업이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죠, 진짜.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참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하고 나서도 이게 수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시장성이 있느냐? 시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장성은 뭐 몇십조 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건데 이제 몇십조 원 가지고 지금 모더나, 뭐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아니면 또 노바백스, 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백신은 계속해서 출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만큼 또 경쟁력이 있느냐를 또 많이 따지겠죠. 나중에 추후에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진짜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기대감 있을 때가 좋았지, 지금은 막상 딱 하려고 하면은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카티, 툴젠이 이틀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걸 이제 봤어요. 기술 최대 1,500억 기술 이전 계약,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툴젠은 호주의 세포 치료제 기업인 CAR, 뭐라고 이거, 아무튼 크리스퍼 유전자 가기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카티 관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28일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툴젠의 유전자 교정 기능 향상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고형암 및 혈액암에서 발현되는 표지 인자에 대한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관련이다. 계약에 따라 툴젠은 일정 지분을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수령하고 임상 단계 및 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마일스톤을 최대 1,500억 원 상당을 받는다. 로열티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년에 미국에서 난수암 임상 1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괜찮은 뉴스죠. 툴젠이 또 이전 상장, 코스닥 이전 상장한다는 이슈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근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mRNA, DNA. 이 뉴스는 상당히 괜찮은 뉴스인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주가 빠졌는데도 뉴스가 꾸준히 나온다. 이런 거는 좀 재밌는 사실이죠. 네. 그리고 오늘 양봉 마감을 했어요. 네. 상승 장악형이죠, 이거는. 상승 장악형이고.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었는데, 거래 기회가 있나 없나 싶어가지고. 제 기준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자리를 좀 보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도 괜찮죠, 사실. 지지선을 기반으로 두고, 네, 이런 지지선에 기반을 두고,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도 괜찮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돌파 매매를 조금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파 매매 15분봉을 볼까요? 15분봉을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런 트렌드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돌파했을 때 이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 그리고 이런 여기를 이제 당연히 저항 받겠죠. 올라가면요. 저항 받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만약에 뚫었을 때 이 되돌림 파동에 좀 집중을 할 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한 91,500원, 91,000원대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이 여기가 97,700원인가 91,000원인가 그렇죠. 여기 이 저점이 91,300원이에요. 그러니까 91,300원대를 조금 어떻게 희석을 시키는지 좀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여기, 네. 단편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좀 희석을 잘 시켜주는지 좀 보려고. 그리고 어제도 팁을 알려드렸죠. 그런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지켜봤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사이클이 나오는지 좀 우선 지켜본 다음에 좀 뭐 매매나 아니면은 거래 계획에 대해서 짜볼 생각이라서 이렇게 하면은 뭐 손절이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고 손절이 좀 짧게 나간 거 대비 또 기대치 수익은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발생이 되는지 지켜보고 있는 위치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제가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했다라고 했나요, 제가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여기 60분봉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했어요. 지난주까지 제가 뭐 텔레그램방도 운영하고 그랬었거든요. AP투자연구소에서 보면은 이런 트렌드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그쵸? 이런 돌파하는 자리에서 진호생명과 얘는 그 뉴스도 상당히 좋았어요. 뉴스도 겁나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재료라고 하죠 그거를 재료 관점에서 이제 접근했죠.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상한가? 네, 아무튼 뭐 제넥신도 그런 자리가 나오는지 좀 찾아보는 구간이구나 지금 제 기준에서는요. 네, 꾸준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는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바라보는 기준은 말도 안 되는 분석이긴 하지만 시장은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렇게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상승하는 경우는 이게 요거를 적용해서 봤을 때 여기서 상승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았고 이런 트렌드에서 매수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추후에.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해석하는 그거를 이제 이거는 후행성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바라보는 거죠. 가능성이라는 거죠.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그러면은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46,000주 정도 들어봤다라는 부분들 재밌죠?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누구나 아는 저항선은 저항이 아닐 때도 있다. 네. 딱 이 정도로만 1차적으로는 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도 괜찮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임상, 그냥 다른 해외 제약사들이 했던 것처럼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만약이라도 뭐 나중에 근데 또 정부가 잘 얘기를 해가지고 비교 임상된 약이 임상 3상을 마무리했는데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게끔 된다라고 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이게 이거죠. 번개죠, 번개. 이게 제약바이오사는 번개 맞는 거죠. 뒤통수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조금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제넥신이 하려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임상 3상.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거는 좀 정부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이게 거의 몰빵하는 느낌이잖아요. 몰빵하는 느낌이라서 임상이. 근데 뭐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닐 거고 다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가시면 테마주 검색기,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주식 테마를 더욱 쉽고 간편하게 하고, 시장의 주도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진원생명과 올리패스 이런 mRNA나 아니면 뭐 물론 다른 이슈도 있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 이렇게 이제 어플이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써볼 수가 있고요. 이거 쓴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한 수익이나 아니면은 막 좋은 정보가 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거래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무료로 제공하니까 다운받아서 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